안녕하십니까, 킹카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의 제보로 인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어떤 뉴스를 보고 이제 혼란이 많이 왔나봐. 그 뉴스가 1분 조금 넘는 건데 이럴 때는 뭐 소비자 책임이냐, 뭐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게 맞는 말이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셨나봐요. 처음에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렇게 단편적인 1차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더니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그 뉴스 영상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한번 같이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매달 이용료를 내고 몇 년간 차를 타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는 운용 리스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졸라 늘고 사업자가 있죠. 아니더라도 목돈 부담이 큰 일반 소비자가 늘며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리스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차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을 매기는 비율이 적게는 40%, 높게는 90%까지 업체마다 최대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중도 해지 위약금 요율이라는 게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계약하자마자 몇 달 뒤에 60개월 계약을 했는데 3, 4개월 뒤에 해약을 한다? 당연히 요율이 높은 거죠. 근데 60개월 계약을 하고 50개월이 지났어.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혹은 뭐 두세 달밖에 안 남았어. 그때 해지할 때는 위약금 요율이 대체적으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모아온 거는 바로 해지할 경우 최고 요율만 갖고 와서 이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혹은 정부에서 리스 이용자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언론으로 호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됐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업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수입 사륜구동 차를 계약했는데 차를 받고 석 달 뒤 후륜구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인수한 거라 문제없다며 묵살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묵살했대. 묵살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자, 차를 인수했는데 나는 사륜구동을 구매한 줄 알았는데 석 달 뒤에 이륜인 걸 알았다? 제정신인가 싶은데, 업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여기서 이 차가 진행될 때는 세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영업 담당 사원, 그 다음에 제조사, 금융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겠죠. 이 뉴스에서 말하는 업체라는 건 그 셋 중에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금융사가 잘못했을 경우는 영업 담당자가 고객이 사륜을 주문했을 때 사륜으로 주문 발주를 했는데 금융사가 제조사에 발주를 잘못한 겁니다. 사륜을 발주했는데 이륜으로 생산 발주 요청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륜이 나온 거야. 그래서 계약자가 잘 몰랐어. 뭐 그러면은 금융사의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사륜 구동 발주를 영업사원도 잘 하고 금융사도 잘 했는데 제조사에서 이륜을 갖다 줬다. 사륜이라고 써놨는데 이륜을 갖다 줬다. 그럼 제조사 잘못인 거죠. 또 하나는 고객이 사륜을 원했는데 영업사원이 조금 초보야.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금융에 대해서도 뭐 잘 알지 못하고 잘 안다 한들 뭐 실수를 했다고 치자. 그래서 이륜이 나왔다. 그럼 영업사원 잘못이지. 근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업체의 과실을 소비자의 거시기로 뭐 묵살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금융사를 조금 공격적으로 대하는, 잘 모르는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인 것 같은데, 사실 금융사는 잘못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거의 영업 담당 사원이죠. 담당 사원이 제대로 체크를 안 한 거고 고객에게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가 많고, 또 하나 금융사가 잘못할 수가 없는 게 출고를 할 때 해피콜을 합니다. 이 차량의 사양 옵션에 대해서 고객에게 인지를 하고 고객이 오케이 할 때 계약이 끝납니다. 출고한 지 3달이 지났다면서요. 선생님, 인수증 사인할 때도 이 차가 사륜인지 후륜인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소비자가 억울한 경우는 사륜이라고 써 있었는데, 모든 정보가 나에게 사륜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차가 이륜인 걸 석 달 뒤에 알았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억울한 게 맞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3달 뒤에? 장난합니까? 그걸 느끼고 못 느끼고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출고할 차를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출고를 했다고? 야, 이거는 뉴스가 갑자기 금융사를 왜 공격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금융사 편이 아니에요. 소비자 편에서 금융사랑 싸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또 다른 업체는 상대 차량 과실 100% 사고를 당한 계약자 B씨에게 사고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으니 7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고?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계약자에게 7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자료 화면이 뭐야? S클래스야. S클래스에서 700만 원이면은, S클래스가 제일 저렴한 게 1억 4천쯤 하잖아. 700이면 얼마야? 5%. 5%라고 이렇게 감가 비용을 청구 맞았다는 거는 5% 뭐가 있노? 앞문, 뒷문,
앞문 뒷문밖에 없어. 문짝 하나를 교체한 거야. 다른 차가 가만히 있는 내 차를 옆에서 뭐 쳐박았나 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금융사의 잘못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뉴스는 이 자동차 금융 관련된 전문 기자가 아마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기자는 있겠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문적으로 아는 세부적인 그 파트의 기자는 당연히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보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어요. 자, 설명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차야, 리스가 아니야, 금융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차인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누구랑 사고가 났어. 100대 빵이야. 근데 내 차 문짝이 작살나가지고 문짝을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내 차를 중고로 팔 때 어떻게 돼요? 내 잘못 아니니까 중고업자들이나 그걸 구매하려는 사람, 혹은 당신도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 판매자가 될 수도 있죠. 구매하려고 할 때 사고 안 난 차하고 똑같은 값으로 그걸 구매할 겁니까? 말이 돼요? 이게 교묘하게 보도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차주에 과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차가 중고 가치가 하락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짝이 박살이 났다 그러면 감가가 5%라고 칩시다. 그 5%라는 것도 기간에 따라 다른데, 내가 5년 계약을 해서 5년을 만기를 다 채우고 반납을 할 때 그 자동차의 5% 값을 감가로 매기는 거예요. 근데 70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차가 1억 4천일 때 5%면은 700만 원이야. 한데 내가 반납을 할 때 5년이 지났을 때 차가 1억 4천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중고 시세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잔존 가치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구청에서 정하는 몇 년씩 몇만 킬로 된 어떤 차종의 표준가가 있어요. 표준 과표라고 하나, 뭐 명칭은 모르겠어 단어를. 그 금액에서 5%예요. 그럼 700이 될 수가 없죠. 내 과실이 없다 한들. 그럼 그걸 수리비도 받았을 거고 경락손해라고 하죠. 가치 감가가 된 그거를 또 보상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문짝 하나 바꾸는데 한 500만 원 해요, 수입차가. 뭐 5 시리즈나 E클래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15%, 75만 원이 15%가 75만 원을 경락손해 감가 그 보상으로 받는다고. 그럼 75만 원 받았을 땐 어때? 이거 내 꽁돈이거든. 수리 다 끝났고 아이고 좋다 하고 그 돈을 쓰는 거야. 미수선에서 돈 남겼듯이. 근데 반납할 때 그 75만 원을 리스사에 내려고 하니까 억울해지는 거야. 이 무슨 도둑놈 심보야. 그러니까 뉴스에 제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제보하겠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한 사고인데 내가 차를 반납하려고 할 때 리스사에서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 지가 돈 먹은 건 모르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고 났을 때 보험사,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주체하고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리스 사고는 하등 상관없단 말이야.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사고로 나가지고 내 차를 상대방가의 100%로 사고가 나가지고 어찌 지랄을 됐든지 간에 이거를 중고차로 내가 다시 현금차로 팔 때는 사는 사람은 내한테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 바야 쓰레 바야.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여기 연결 지어가지고 금융사는 나쁘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지?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이 사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는 말일까요? 있어 주의가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꼬라박은 거를 못 어떡하라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걸로 이제 개선을 한다는 거는 금융사가 다 떠안아서 공짜로 처를 줘야 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리스의 월 납입료가 훨씬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뭔 거지 같은 짓이야 이게. 이건 상품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상품을 퇴보하게 만드는 이런 보도죠. 답답합니다 진짜. 리스차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리스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저런 멍청한 얘기를 해가지고 거시기 한다는 거야.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내 휴대폰을 집어 던져서 부사졌어. 그래서 내 거 휴대폰 중고로 팔려고 하니까 멀쩡한 거보다는 수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열었던 흔적이 있네요 하면서 감가를 먹었어. 그럼 친구 잘못이고 뭐 친구와 나의 사이에 그 문제지. 그거를 뭐 받아주고 다시 구매하는 중고업자랑 뭔 상관이란 말이야. 와, 구독자님 제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뉴스 빡치네요. 감사합니다. 킹카프였습니다.